아침마다 맨발로 열심히 산책하고 다니는데요. 그때마다 즐겨 듣는 채널이라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원래는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 지낸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나 그쪽 사람들을 볼 일은 없었죠. 물론 이번에도 좋은 일로 찾아온 건 아니었고요. 제 전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연애 초반에는 그렇듯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했죠. 저희 친오빠가 의사여서 오빠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빠가 잘 아는 후배는 아니었지만 건너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고 저희는 이러한 공통점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빠에게 말씀 가끔 들었어요. 요즘 공부하시느라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바빠도 할 건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 관심 많으세요? 네, 아무래도 요즘은 제 일에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죠. 무역 일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만큼 시간적으로는 빠듯하네요. 저는 언제나 올고전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었고 사춘기라든지 일탈이든지 반항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크게 들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왜 학교에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모범적인 스타일의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성실하게 잘 해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교우관계도 좋은 그런 착한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맡은 일은 항상 성실하게 하는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며 대우를 잘해주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도 인정해줄 정도였으니까요. 네, 익히 들어서 알지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되게 바르신 분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저만큼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남편도 의대에 갈 정도면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했던 학생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희는 타고난 기질이 아주 굉장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매우 자유로운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규칙대로 조금은 틀에 얽매여서 사는 저와는 반대의 성격이었죠. 자기야, 나 오늘 술 마시려고. 할 게 너무 많아서 답답했는데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 그래도 오늘은 나랑 시간 보낼 줄 알았는데. 알았어. 다음에 미리 말해줘. 알았어. 우리도 또 보면 되지. 다 놀고 전화할게. 그 당시 남자친구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씩 저를 뒷전으로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보면 속상하고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저만 손해니까요. 남자친구는 술을 좋아했고 밤 늦게까지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의대 공부가 너무 많았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거나 과제가 끝나면 늦은 시간에 나가 새벽까지 밤새는 것은 기본이었답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명목으로요. 자기야, 오늘 시험 끝나는 날이지? 언제 끝나? 우리 오랜만에 끝내고 데이트할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거 어쩌지? 나 오늘 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같이 시험 끝난 기념으로 밤새 놀기로 했거든. 우리 저번 주 주말에 만났으니까 좀 봐주라. 또 주말에 놀자. 괜찮지? 이해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저는 물증 없는 불안함을 느꼈고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달콤한 말들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힐링하는 것이라면서요.
오빠 오늘은 집에 언제 들어가? 자기 전에 전화할 수 있어? 아니, 연락 못할 것 같아. 아마 밤새서 놀 것 같아서. 내가 내일 저녁쯤에 다시 전화할게. 술 깨고 여보랑 제정신으로 전화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는 언제나 여보밖에 없으니까. 저에게 항상 다정했고 말을 정말 잘하는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저도 그때마다 순진하게 믿었어요. 다른 평범한 커플들처럼 저희가 자주 만날 수 있었다면 남편의 진면목을 더 많이 알았겠지만 그는 연애 때부터 항상 바빴거든요. 학교 수업, 과제, 친구 모임 등등으로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며 서로에게 전반적으로 좋은 인상만 남긴 채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는 당신한테 확신이 있고 더 이상 연애하면서 시간 끌 것도 없을 것 같아. 나 이제 일도 해야 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남은 인생 함께 하자. 연애 때 제가 느꼈던 사소한 불안함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이유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매우 콧대가 높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일하셔서 자식 교육에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이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을 못 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학업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고 그걸 어린 남편으로부터 대리만족하셨던 거죠. 그에 비해 저는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게 자라왔거든요. 하고 싶은 공부나 경험하고 싶은 것들 모두 빵빵하게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 시부모님들은 그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항상 성실하고 반듯한 가정에서 자랐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속물적이지만 인간은 다 자기가 가진 결함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시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아이고 예쁜 우리 예비 며느리. 우리 아들 짝으로 아주 딱이야. 둘이 평생 사랑하면서 예쁘게 살아.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님처럼 좋으신 시어머니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 말도 예쁘게 하니 너무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 너무 완벽해서 나는 자랑스러워 아주. 우리 아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더 좋아. 돈도 잘 벌어, 예뻐, 집안도 좋아. 사랑받지 않을 수 없지 안 그러니?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성격이 모난 편이 아니고 둥글둥글한 편이다 보니 많은 어른들이 저를 싹싹하다며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나름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친오빠의 지인이라고 하니 조금 더 믿음을 갖고 남편을 보셨던 것 같아요. 딸도 박서방 많이 좋지? 엄마가 살아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더라.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 내가 박서방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에게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 그리고 네 오빠가 아는 지인이라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맞아 엄마. 그래도 내가 우리 남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해하고 싶어지는 걸 보면 난 남편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 서로 같은 성향의 사람은 없지. 다 다르니까 우리는 다 다른 인간이잖아. 우리 딸이 워낙 걱정 이야기를 엄마에게 잘 안 하다 보니 어떤 점이 속상했는지 엄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딸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상견례도 결혼식도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결혼이 이렇게 쉬운 건가?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의 하나뿐인 남편이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제 불안한 마음도 불편한 느낌도 사그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해졌죠.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같이 사니까 적어도 얼굴 보는 시간은 더 많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죠. 당신 얼굴 오랜만에 본다. 요즘 많이 바쁘지? 그래도 우리 결혼하면 예전보다는 더 자주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서로 안정기라 그런가 봐. 그래, 아무래도 정신이 없지. 요즘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살기 매우 바쁘네. 나도 결혼하면 조금 더 편해질 줄 알았어. 저희 친오빠가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친오빠의 도움으로 병원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친오빠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있었는데 이후에는 친오빠의 도움으로 병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월급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조금 더 쌓아가도 됐지만 남편은 기회가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며 본인 병원 개업을 서두르더라고요. 박서방 벌써 개원하려고? 조금 더 여기서 경험 쌓으면서 배워가도 좋을 텐데. 네, 형님. 그것도 좋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빨리 개원하는 게 꿈이었어요. 운 좋게도 형님을 제 형님으로 맞이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친오빠는 처음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열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전폭 지원해줬습니다. 본인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나서는 친오빠를 보며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나도 처음 의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런 꿈이 있었지. 나는 그 당시 도움받을 곳이 크게 없었는데 정말 박서방은 운이 좋긴 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오빠가 의사여서 나랑 결혼을 서둘렀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본인 커리어를 위해서요. 형님, 병원 개업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차차 갚을게요. 병원 시작이 굉장히 막막했는데 그래도 형님 노하우 덕분에 수월하게 했네요. 개업하니 요즘 너무 바쁘네요. 그 시기에 남편은 새벽에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병원에서 자고 온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희 오빠도 처음 개원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마다 그 이유들이 너무 다양해지더라고요. 병원 입원실 침대가 편한지 본인이 며칠간 직접 누워봐야 된다 등등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남편은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병원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 우리 병원에 새로 침대 들인 거 알지? 아무래도 환자들이 자야 되는 공간이니까 내가 직접 써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또 집에 못 온다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요즘 피곤해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네. 그래, 잘 테스트해봐. 그토록 원하던 병원 개업이었는데 애착하는 게 당연하지. 그 당시엔 저도 굉장히 제 일로 바빴거든요. 몇십 년을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니까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 하나 꾸리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저는 피곤해서 골아떨어지기 바빴으니까요. 여보, 나 일이 많아서 지금 집에 왔는데 당신 아직도 안 들어왔네? 기다려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 오면 조용히 불 켜지 말고 들어와서 잤으면 좋겠어. 나 중간에 깨면 내일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 나도 많이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하지만 어쩌다 주말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면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싸우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연애 때는 싸운 적이 크게 없는 저희였지만 처음에는 둘이 싸우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을 정도로 많이도 싸웠네요. 그냥 내 커리어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달달한 시간이 그립다는 생각도 했었나 봐요. 제 마음 한켠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서로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그 생각을 눌러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남편이 우연히 집에 있는 날이어서 밖에 나가 데이트하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요즘 서로 바쁜 거 아닌데 그래도 시간 내서 둘이 데이트 좀 하자. 오늘 시간 있는 것 같은데 종로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어때? 근데 남편은 언제나 또 친구 모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에 저는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다가 급기야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네요. 나 오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 오랜만에 잡은 약속이라 취소는 못해. 그래?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는 이야기 없었잖아. 오늘 갑자기 병원식이 된 건데 어떻게 그 사이에 약속이 생겼어? 아, 뭐야?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제발 따지지 좀 마라.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서로 믿고 사생활도 존중해줘야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될 때도 오지 않았어? 내가 사사건건 모든 스케줄을 다 얘기해줄 필요는 없잖아. 연애 때는 내 바쁜 스케줄 다 이해해주더니 요즘 들어 자꾸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내가 무슨 의심을 했다고 그래? 그냥 같이 데이트하자는 말하는데 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리고 연애 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생겼는데도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니까 서운해서 그러지. 됐다. 당신이랑은 요즘 말하기도 싫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말이 더 잘 통하는 것 같아. 정말 큰일이야. 이렇게 사소한 일들로 저희 말다툼은 잦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문득 가정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 모를 조바심이 났어요. 저희도 곧 아이가 생길 거고 저도 결혼은 처음이다 보니 초반에 근간을 잘 잡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생길 때면 결혼한 친구들이나 동네 아는 결혼한 언니들과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남편이랑 사이 좀 어때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요즘 남편이랑 부쩍 많이 싸워요. 얼굴을 많이 마주치는 것도 아닌데. 에휴, 말도 마. 원래 신혼 초에는 많이 싸우지. 근데 그때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초기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결혼 생활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신혼 초에는 서로 차이점이 많이 보이잖아. 연애 때야 좋아지고니 차이가 잘 안 보이지만 결혼하면 두드러지게 보이지.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파악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과 특징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돼. 좋은 말이네요, 언니.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잘 안 되네요. 혹시 잘 실천하기 위해서 도움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나는 그 스님 강연 가서 도움 많이 받았어. 요즘 유명하신 분 있잖아. 거기 강연 가서 이야기 듣고 질의응답 하다 보면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 그때 제가 조언을 엄한 곳에서 구한 것 같았어요. 진짜로 마음을 내려놨거든요. 근데 너무 내려놨나 봐요.
그러다가 아주 큰 코가 다쳤지만요.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뒤집어졌거든요. 그것도 아주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저희 친오빠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크게 상처받지도 말고 요즘 이런 일 많다고 하니까 쓸데없이 충격받지도 마. 그러기에도 아까운 놈이야. 뭐야, 갑자기 불안하게 뭔데 그래. 나 박서방 바람 피는 거 봤어. 그것도 병원에서 그러고 있더라.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가 충격받을까봐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선 이야기해. 나도 화가 많이 났는데 일단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벙쪄서 그런 걸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덤덤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여부는 정확히 파악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이랑 공통으로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남편의 병원 직원들 중 저와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 한 명 있었거든요. 사모님, 안 그래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요새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병원에 짐을 두고 와서 밤늦게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병실에서 늦게까지 야근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짐을 두고 와서 밤늦게 직원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바람피고 있는 남편을 본 거예요. 너무 당황한 직원은 조용히 나와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 조만간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승자 하나 없는 팩트가 이 세상에 풀린 겁니다. 그때서야 와닿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역시 결혼은 쉽게 쉬운 게 아니었어. 저의 걱정은 정말 극단까지 치닫더군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등등. 하지만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해야겠다라고요. 남편과의 상의는 없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 치는 남편을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당신 저번 주 주말에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그때 어디 갔었어? 어? 그건 왜 묻는데?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밤새 술 마신다고 했잖아. 요즘 들어 나 뭐 하는지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의심받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불쾌하고 찝찝해. 남편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친오빠가 병원에서 남편 바람 피는 것을 본 날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불쾌하고 찝찝해. 너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지금은 말은 아끼지만 두고 보자. 저는 그 당시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이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상황을 살피다 바로 현장을 검거하여 바람피는 사진을 찍었고 남편을 뒤집었습니다. 가진 재산의 50%를 내놓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겠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했어요. 남편 병원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이 동네 작은데 쫙 소문내서 병원 문 닫게 하겠다고요. 제 나름대로는 복수가 필요했습니다. 이 결혼관계는 이미 무너진 거라고 느꼈고 저는 더는 남편과 믿음을 갖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모든 재산의 50%를 뜯기고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신 내가 참고 살았어. 근데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 몰랐다 정말. 아 그리고 우리 친오빠가
병원 개원할 때 돈 빌려줬던 것도 무조건 다시 내놔. 여보, 꼭 이혼까지 해야겠어?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딨다고. 병원 만들 때 다 쓰고 아직 수입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돈을 줘. 내 사정 다 알면서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해야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구해와. 시부모님들에게 빌든 훔쳐오든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나 이혼은 무조건 할 거고 돈 갚지 않으면 말했다시피 소문 다 내버릴 거야. 이제 우리 남남이야. 당신은 내 미래 자식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무슨 방법을 써서든 갚아.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병원 개업할 때 친오빠가 도와줬던 돈은 시댁 도움을 받았는지 아무튼 다 돌려받았습니다. 쥐꼬리만큼 남편이 모아뒀던 재산의 50%도 받았죠. 당시에는 시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여기도 가관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요. 당연한 거지만 연락을 아예 차단하고 살았거든요. 겹치는 지인도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 어떻게 사는지 찾아봐야 나만 화병 날 게 뻔하니 내 인생 살기로 결심했죠. 항상 정이 많은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남은 인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예전에 스님 강연회를 들으러 다녔던 진가가 여기서 발휘되나 싶었습니다. 냅둬라, 될 대로 되라. 그 내려놓기의 마인드요. 그렇게 저도 차차 제 삶을 회복하며 이제는 점차 조금씩 좋아질 무렵 어느덧 이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잊어가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전 시어머니라고 해야겠네요. 그분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본 얼굴이라 그런지 낯설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 우리 아들 책임져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니까 돈이라도 내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 때문이라니요. 저희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책임지라니 그건 또 뭔가요? 무례하시네요 정말. 됐고 우리 아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얼른 좀 가봐. 그래도 같이 살고 사귀었던 정이 있지. 그래서 제가 왜 가냐 안 간다 했지만 계속되는 진상짓에 그냥 한번 가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병원에 가보니 전 남편 얼굴은 말이 아니게 헬쓱하고 초췌하고 내가 좋아했을 당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냥 거짓골, 얼굴 보자마자 화딱지부터 나더라고요. 순간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어 문을 확 열고 나오는데 그때 그 병원 간호사가 나를 붙잡더니 보호자 되냐고 하더라고요. 뭐 보호자는 아니지만 그냥 급한 일인가 싶어 그렇다고 하니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분 괜찮으신 거 맞아요? 왜요? 어떤 점이요? 환자가 괜찮은지 아닌지는 저보다 간호사분이 더 잘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아닌 듯 싶어서 저도 간호사에게 물어봤죠.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보호자분은 맞으세요? 하면서 자꾸 저에게 묻길래 저도 구차하게 대답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자 그 간호사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자기 할 일 하러 가버리더라고요. 뭔가 이번에도 찜찜했지만 저런 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진짜 책임지라는 소리라도 들을까봐 저는 일단 나왔어요. 그냥 나에게 나쁜 짓 하다가 벌 받나 보다 생각했죠. 이제는 확실히 저희 남이 된 건가 봐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망했다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속상하다거나 걱정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죠. 단지 나를 여기까지 불러온 시모에게 화가 잔뜩 났어요. 평화롭던 집에 갑자기 들이닥치신 전 시어머니 때문에 내 하루가 다 망쳤으니까요. 잘 살고 있는 나에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시간도 뺐고 제 감정도 흐트러 놓은 거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던 찰나 갑자기 우리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저희지만 전화를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말이 있을 때에만 연락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받았죠. 그랬더니 저한테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 혹시 무슨 일 있어? 오늘 갑자기 전 사돈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다고? 엄마한테? 그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까지 했어? 그니까 나도 갑자기 당황했어. 전화에서는 갑자기 재결합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거의 3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끊었다. 혹시 너랑 이야기된 게 있나 싶어서 전화 걸어봤어. 아니 재결합이라니 이야기된 거 하나도 없지. 정말 웃기는 짬뽕이네. 알고 보니 전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부모님께 연락을 취해서 저한테 했듯 막무가내로 비슷하게 했나 봐요. 요즘 의사 남편이 어디 흔하냐며 애들 재결합시켜야 한다며 흔들어 놨던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애들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저희 부모님을 꼬드긴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까지 걱정시켰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열이 받아 다시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왜 입원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2번 다시는 만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따져봐야겠다 싶어 병원으로 들이닥쳤어요. 근데 시모란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병실에 없더라고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나가려던 찰나 저번에 봤던 간호사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안면이 있는 간호사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게 됐어요. 그 간호사는 제가 전 남편의 먼 지인 정도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라고는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죠. 저도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으니 살살 남편 사정에 대해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는 못 들으셨군요.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 병원에서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환자분이요. 불려시를 만나서 완전히 개털이 된 거예요. 그때 심지어 결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불려시랑 바람이 난 거죠 글쎄. 저는 옛날에 느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듯 했지만 침착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더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쩌다 망하게 됐대요? 저도 들은 건데요. 그 불려시가 본인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면서 병원 사업을 크게 함께 하자고 환자분께 권유한 거예요. 성공시켜주겠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화딱지가 났습니다. 우리 친오빠가 병원 자리 잡도록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더 큰 사업 기회를 듣고 홀려서 바람을 피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게 모두 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누구였는데요? 갑자기 톡하니 나타났을 일은 없잖아요. 그 여자는 환자분이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대요. 평소 환자분의 상황 같은 걸 빠삭하게 다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들었어요. 세상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정말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이네요. 평소에 얼마나 가깝게 지냈으면 상황 같은 거를 다 알았을지 황당하네요, 정말. 그 여자는 본인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면서 매우 바쁘다는 핑계로 중간에서 저의 전 남편과 병원 사업 관련 소통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병원장도 아니었고 그냥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거였죠. 그 과정에서 남편을 유혹한 거였고요. 그렇게 그 여자는 전 남편이 모아둔 모든 돈을 다 투자할 것을 요구했고 전 남편은 철석같이 믿고 돈을 다 줘버렸나 봐요. 사업 확장할 돈이라고 하니 대뜸 믿고 준 거죠. 이런 말에 저희 전 남편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쳤던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짓말이 유지될 수는 있겠어요? 저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남편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이혼하며 정신없던 틈을 타서 여자는 이미 달아난 지 오래였고 본인이 투자했던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받기 위해 남편은 수소문 끝에 그 여자를 찾아갔대요. 없는 돈의 50%를 저에게 뺏겼는데 이제는 나머지 돈까지 사기당해서 완전히 개털이 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죠.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거야? 내 돈 다 어디다 뒀어? 다 내놔. 아니 내가 왜? 나 당신 사정 다 알아. 당신 나랑 바람난 거잖아. 심지어 이제는 이혼도 했고 내가 이 동네에서 당신 병원 소문 이상하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가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너 신고하면 바로 잡히는 거야. 그래, 할 거면 해.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전 재산도 다 뺏겼고 이제는 병원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돌아가.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게 왜 없어? 나랑 바람 폈잖아. 당신 전 와이프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되지. 앞으로는 착하게 좀 살아. 어? 동네에 소문 다 내겠다라는 말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했었는데 그 불려지도 똑같이 했나 봐요. 재밌죠? 저에게 그 멘트로 한 번 당한 적이 있던 남편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여자를 신고해버렸고 결국 작은 동네의 병원에서 남편이 바람났던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겁니다. 너무나 쌤통이죠. 병원에 자주 오던 단골도 다 끊기고 남편은 고개 들고 병원에 못 나가는 신세가 됐어요. 뭐 본인이 안면 깔고 장사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손님이 와야 뭘 하죠. 사람 발걸음이 뚝 끊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병원 간판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전 남편은 창피했는지 한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나 봐요. 동네가 워낙 작아서 남편을 본 사람들은 수군수군대게 일수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전까지 저희의 이혼 이유를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온전히 본인 아들이 잘못해서 이혼하게 됐고 이후 그동안 벌었던 돈 다 날렸다는 것까지요. 거기다 시댁은 저희 친오빠가 전 남편 병원 차릴 때 도와줬던 돈을 갚아준 이후로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졌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아무튼 저희 전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게 된 지금 아들 인생이 망한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한 본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에게 모르세요 하고 따지는 거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득 찾아와 남편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보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저희 집안과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거죠.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낮아질 거라고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찰나 때마침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병실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화가 난 제 마음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지 않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죠. 왔어? 몸 아픈 건 좀 어때? 심하게 넘어진 거야? 사정 다 들었어. 어? 이제 좀 낫네. 와줘서 고맙다. 아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히 와야지. 안 그래? 전시모는 제가 친절하게 나오니 본인의 수법들이 먹힌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더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와야죠. 오지 않았으면 제 분노를 풀지도 못하고 참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 남편의 뺨을 올려버렸고요. 전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길래 시모도 똑같이 뺨을 올려버렸어요. 재결합 같은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의사 남편 그딴 게 뭔 소용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 이후의 소식을 들어보니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기 먼 시골로 내려갔다고 해요. 원래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인데 오죽하셨겠나요? 남편 또한 백수가 되었는데 어떡하나요? 모아놓은 자본금도 없고요. 그동안 매번 함께 술 먹던 친구들은 남편이랑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일시적인 관계였나 봐요. 막상 전 남편이 힘든 상황에 처하니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차분하게 돌이켜보니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전제하에요. 운이 안 좋아서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상이 알아서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결국 좋은 것들이 본인에게 오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 좋게 풀려요. 저의 가치관이 이러하네요. 상대방이 잘못한 일을 한다면 그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애초에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를 만나기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본인의 시간, 환경, 가치관들이 모여서 그냥 그 일을 하게 된 것뿐이죠. 내가 안정된 사람이 된다면 나만큼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걸러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 아픔을 공유해 봤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